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화요일 KBS 뉴스입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전국의 고속도로에는 많은 차량들이 몰리면서 교통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로 올라오는 귀경길은 좀처럼 정체가 해소되질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요금소로 갑니다. 현예슬 기자, 오늘 하루 종일 정체가 심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았던 귀성객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귀경 차량들이 이곳 서울 요금소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인 오늘 가장 많은 차량이 이동하면서 오전부터 양방향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귀성 차량의 경우 정체가 서서히 풀리고 있고 귀경 차량은 오후 5시쯤 최대치를 보인 뒤 정체 구간이 느린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CCTV 화면 보면서 주요 고속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경부선 문덕 6교입니다. 원활하게 달리는 부산 방향과 달리 서울 방향은 정체된 차량들로 도로가 막힌 상황입니다. 다음은 중부선 은암 부근입니다. 역시 하남 방향 차량들이 길게 줄지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소 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동선 새말 부근입니다. 인천 방향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가다서기를 반복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역에서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7시간, 목포 6시간 20분, 대전 3시간 50분, 강릉 2시간 50분입니다. 반대로 지금 서울 요금소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 4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대구 3시간 30분, 강릉 2시간 50분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르면 저녁 9시 이후엔 귀성길이 원활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귀경길은 내일 새벽 3, 4시쯤에야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귀경 차량들이 오전 일찍부터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체가 내일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통 상황은 계속 변동될 수 있어 출발 전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이나 로드플러스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부산의 한 전통시장이 자체적인 쇼핑 앱을 만들고 새벽 배송은 물론 예약 배송까지 도입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경쟁력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 겁니다. 강지아 기자입니다. 다양한 먹거리를 사고 파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치는 전통시장. 시장 한켠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온라인 거래가 한창입니다. 막미 장터 앱으로 주문이 들어오자 상인들에게 알립니다. 생깻잎 하나, 곤약 샐러드 하나, 애호박 볶음 2개요. 상인이 상품을 전달하면 주문과 배송지를 점검한 뒤 배송이 시작됩니다. 새벽 배송은 물론 당일과 퀵 배송,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예약 배송까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예약 주문인데요. 보통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 그때 배송 예약을 하셔서 가장 인기 있는 배송이 당일 배송 예약 주문이고요. 교통 문제나 직장 때문에 전통시장 이용이 어려웠던 소비자들에게 인기입니다. 간편하게 이렇게 배달을 갖다가 제가 원하는 것만 콕콕 집어가지고 보내주시니까 신선한 것도 먹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막미 중앙시장이 온라인 판매로 눈을 돌린 건 2020년. 코로나19의 온라인 유통업체 탓에 매출이 감소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다른 가게에서 구매해도 한 번에 묶어 배송해주는 전략이 주요하면서 한 달 평균 1,400여 개, 4년간 누적 판매 상품 수가 65,400여 개에 달합니다. 우리도 시장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다른 데하고 차별화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묶음 배송을 한번 해보자. 또 막미 중앙시장 상인들은 대형 유통업체와 라이브 방송 판매에 나서는 등 전통시장의 벽을 깨는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농축산물 가운데 38%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에 7년간의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14,500여 건 가운데 가장 많은 5,479건이 중국산이었습니다.
2위인 미국산 족발 사례는 14%인 2천여 건이었는데요.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전체의 29%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24%, 쇠고기가 10%의 순이었습니다. 이 기간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상태로 시장에서 유통된 농축산물 규모는 4,224억 원에 달합니다. 편의점과 백화점의 매출 비중 격차가 1%포인트 안으로 좁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유통업별로 매출 비중을 보면 백화점이 16.8%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편의점으로 16%를 기록했고 1, 2위의 격차는 0.8%포인트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형마트의 매출 비중은 11.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의점은 지난 2021년 연간 매출 비중이 처음으로 대형마트를 앞선 뒤에 오프라인 유통 채널 가운데 줄곧 2위를 차지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피의자를 총기 불법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의자는 12시간 동안 골프장 인근 숲속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피의자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의 체포 당시 바디캠 영상입니다. 무장한 경찰이 뒤돌아 걸어오라고 소리치고 옷을 걷어올린 라우스가 다가오자 순식간에 체포합니다. 달아난 지 40여 분 만입니다. His facial affect was very bland. He was not emoting any emotions at all. He made no statements. 미 사법당국은 현지 시각 16일 라우스를 총기 불법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라우스는 12시간 동안 골프장 인근 숲속에 숨어 있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새벽 2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처음 발견된 장소에 있었다는 휴대전화 기록이 입수된 겁니다. At this point, we're still exploring that, investigating that. Our investigation will determine that. We do not have information that he's been acting with anyone else at present.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의 책임이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바이든과 해리스의 말을 믿었고 그대로 행동했다면서 그들의 말 때문에 내가 총에 맞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바이든과 해리스의 발언이 암살 시도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경호 실패 논란도 일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첫 번째 암살 시도 이후 임명된 로널드로 비밀 경호국장 대행과 만나 사건을 보고받을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유세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스웨덴이 2020년 코로나19로 북한의 국경이 봉쇄되면서 철수했던 자국의 외교관을 4년 만에 평양으로 복귀시켰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늘부로 스웨덴 외교관들이 다시 평양에 파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국경을 재개방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몽골과 쿠바 등 친북한 국가들에 대해서만 대사관 재운영을 허용해왔습니다. 서방 국가 가운데 북한으로 외교관이 복귀한 나라는 스웨덴이 처음입니다. 지금 중국도 우리 추석과 같은 중추절 연휴 기간입니다. 또 2주 후면 일주일간의 국경절 연휴까지 있어서 말 그대로 대목인데요. 하지만 중국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월병 같은 전통 선물 판매조차 줄 정도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입니다. 중국인들이 중추절 선물로 많이 찾는 중국 명주 마오타이주 판매점입니다. 명절을 맞았는데도 선물을 사러 온 손님 하나 없이 썰렁합니다. 인근 쇼핑몰의 마오타이주 판매점은 할인까지 해줍니다. 둥근 달 모양으로 중추절 선물로 주고받는 월병의 인기도 예년만 못합니다. 포장지에 금박을 입히고 상어 지느러미 소를 넣어 수백만 원을 호가하던 월병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진열대는 몇만 원대 저렴한 월병으로 채워졌습니다. 年轻人其实也会结合自己的实际的收入情况去选择一些更加富有性价比的产品，而不是一味的去追求价格或者说是外观的精致度。
중국에서는 9월과 10월이면 소비가 늘면서 경기가 비교적 좋아진다고 해서 금구 은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실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개월째 0%대에 머무르며 내수 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연휴를 경기 회복의 기회로 보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임금 하락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목표치 5%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천연가스 송유관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불기둥이 수십 미터 높이로 치솟으며 인근 주택들을 덮쳐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주택가 인근의 공터에서 시뻘건 화염이 솟구칩니다. 화염은 삽시간에 거대한 불기둥으로 변하더니 수십 미터 높이까지 치솟아 걷잡을 수 없이 타오릅니다. 불이 난 곳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남동쪽으로 40km가량 떨어진 마을로 현지 시각 16일 오전 10시쯤 석유와 천연가스 수송을 위해 땅속에 묻힌 송유관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We just felt and heard this loud explosion. The whole building was shaking. It was very hot. Our skin, it was so hot on us, like as we were running away. 초대형 불기둥에서 화염이 낙하하며 인근 주택들과 도로를 덮쳤고 주민들과 사업장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지역 학교들은 모두 전면 휴교에 들어갔고 불길이 전력망까지 번져 천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I'm wondering if I'm ever going to get home, if it's going to be okay. 불이 난 휴스턴은 미국에서 정유 공장과 송유관이 밀집한 지역으로 시 당국은 폭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 당국은 송유관에 가스를 공급하는 밸브를 잠갔다면서도 대형 배관에 가스가 남아 있어 불길이 잡힐 때까지는 최소 몇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살 이상의 원동기 면허 이상을 가진 사람만 몰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유형을 분석해 봤더니 사고 3건 중에 1건이 무면허 운전 중에 발생했고 특히 치사율은 다른 교통사고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광주의 한 도심 교차로. 한 전동 킥보드가 횡단보도에서 택시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면허가 없는 중학생이 킥보드를 몰고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사고를 낸 겁니다. 이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해마다 늘어나 작년에만 2,300여 건 발생해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별도의 안전장치도 없어 한 번 사고가 났다 하면 피해도 심각합니다. 치사율이 5.6%로 전체 교통사고보다 4배 이상 높고 특히 혼자 몰고 가다 경계석 등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로 숨지는 비율이 62.5%나 됐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이렇게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아 도로 파임 등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한 연구원이 최근 6년간 발생한 5천여 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분석했더니 전체 사고 중 34.7%가 무면허 운전자였습니다. 무면허 운전자 중 68%는 20살 미만. 여기에 지난해 안전모 착용률이 15%에 불과할 만큼 둔감한 안전의식이 치명적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며 반드시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도 차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일부 지역에서 현행 최고속도인 시속 25km를 20km로 낮춰 시범 운행하고 법령 개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선물 포장재로 사용된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이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죠. 이런 포장재들이 환경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은 그래서 당연히 많았는데요. 이 선물 포장재를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정미경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추석 선물용 종이 상자가 겹겹이 쌓여 있고 포장재로 사용됐던 천가방과 스티로폼도 버려져 있습니다. 겉면이 코팅돼 있거나
테이프 같은 이물질이 붙어 있어 재활용하기도 어렵습니다. 한 농산물 포장재 제작업체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단면 코팅을 없앤 친환경 과일 상자를 개발했습니다. 과일들을 스티로폼 망 대신 골판지로 감싸고 재생지로 만든 상자에 담았습니다. 투박한 생김새지만 분리배출이 쉽고 외부 충격에도 끄떡없어 추석 선물 포장재로 인기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연 통틀어서 5만 세트 이상을 판매를 했었는데요. 이번 추석 시즌 한두 달 동안에만 5만 세트 이상이 판매가 됐어요. 이 대형마트는 2년 전부터 종이로 만든 보냉 상자를 소고기 선물 세트 포장재로 사용 중입니다. 벌집 모양의 종이 완충제가 열기 유입과 냉기 유출을 막아줍니다. 추후에는 친환경적인 종이 상자를 한우뿐만 아니라 다른 축산 냉장 품목에도 확대해서 친환경 문화가 확산하면서 소비자들도 불필요한 포장을 줄인 실속형을 찾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요새는 환경이나 쓰레기 문제도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좀 간소화하는 선물 패키징이 됐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추석 연휴 쓰레기 발생량은 전국적으로 19만 8천 톤, 2년 전보다 40% 이상 늘었습니다. KBS 뉴스 정경입니다. 아시아 최대의 영화 축제인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가 다음 달 2일에 개막합니다. 열흘간 이어지는 이번 영화제에는 63개국 224편의 영화가 상영되는데 개폐막식 예매는 이달 20일, 일반 상영작 예매는 24일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개막작은 김상만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전 란이 선정됐습니다. 영화 전 란은 박찬욱 감독이 제작과 각본에 참여했는데 부산국제영화제 역사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영화가 개막작으로 선정된 것은 처음입니다. 개막작은 싱가포르 출신 에릭 후 감독의 영혼의 여행으로 결정됐습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도 마치 한여름처럼 더웠습니다. 9월 중순에 이례적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충청, 남부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크고 둥근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정 무렵에 가장 높이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북 지역은 시간당 30mm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전남 지역은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6도로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7시 뉴스를 마칩니다.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